시작해 보시죠. 보호 원자 모형이라는 게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왜 이런 이상한 모형을 만들게 되었냐, 그 자세히 설명했고요. 책의 81페이지를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호 원자 모형이라는 걸 만들었다. 근데 좀 이상하게 생겼다. 심지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그죠? 전자는 왜 정해진 높이까지만 움직이나요? 모르는데요? 네, 이제 그죠? 그럼 좀 이상하죠. 사실 보호 원자 모형을 처음 발표했을 때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그 모형을 싫어했어요. 공격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저럴 리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제일 많이 공격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되게 쟤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좀 험한 말도 하고 막 그랬어요. 쟤는 수학만 배우고 물리는 안 배웠냐? 약간 이런 얘기도 하고.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1번 껍질에 있고 2번 껍질에 있고 그 중간에는 전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죠? 아인슈타인의 질문 이런 거예요. 1번에 있고 2번에 있는데 그 중간에 전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네. 그럼 1번에서 2번은 어떻게 움직이냐? 네? 그죠? 이 중간에 전자가 있으면 안 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갔어?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거기서 더 이상한, 그 중간에 어떻게 갔냐? 그러면 설명 없어.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모형이에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이상해요. 점점 말이 안 돼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이 모형을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유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 모형이 그냥 잘 맞아요, 결과가. 그걸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볼 거예요. 자, 해볼 거예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너무 잘 설명하고, 이걸 믿으면 안 믿기는데 믿으면 맞고 이거 말고 다른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걸 해볼 거예요. 선 스펙트럼을 해석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계열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요거는 그냥 외워야 돼. 요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전체 선 스펙트럼의 모양을 봤을 때,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선 한 4개 정도를 그렸었어요. 그죠? 어떻게 그렸었냐면, 선이 있다가 점점 간격이 좁아진다 그랬죠. 근데 이게 4개만 있는 게 아니고 좁아지다가 나중에는 막 이렇게 겹치는 것처럼 보여요. 선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 점점 가까워지다가 나중에는 막 선이 겹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요만큼까지를 하나의 계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계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쪽에 또 있고. 규칙적인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숫자들을 쭉 써놨을 때, 파장을 쭉 써놨을 때 656, 486, 434 뭐 이런 숫자들이 쭉 나온단 말이죠. 그 숫자들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느냐, 이게 뭔가 논리적인 숫자이긴 한 거냐,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죠? 이 계열을 우리가 여러 가지 계열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얘기하면 발머 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빛의 영역이 어느 정도에서 관측이 되냐면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이 됩니다. 우리가 빨주노초파는 뭐 색깔로 보이는 빛들, 그죠? 그 영역에서 관측되는 걸 발머 계열이라고 불러요. 그거보다 파장이 더 짧은 쪽에는 라이먼 계열이 있어요. 가시광선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거, 에너지가 더 큰 거, 그게 자외선이냐 적외선이냐. 둘 중에 마지막 아픈 게 뭐예요? 자외선이 마지막 아픈 거야? 적외선이 마지막 아픈 거야?
자외선이죠. 적외선 차단제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죠?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잖아, 그죠? 자외선은 굉장히 에너지가 큰 빛이고요. 굉장히 에너지가 큰 빛이고 어느 정도로 에너지가 크냐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 있죠. 그런 걸 끊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밖에서 한여름에 태양을 계속 바깥에서 논다. 그럼 자외선을 엄청 많이 받죠? 그럼 피부를 구성하는 원자 사이의 결합 일부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애가 상태가 이제 안 좋아지겠죠? 물론 우리 몸은 그걸 복구를 하지만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 얻어맞는다. 그럼 이제 상태가 나빠지죠. 그게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긴 쪽에 적외선이 있어요. 적외선도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죠? 적외선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 뭘 들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 그죠? 적외선 같은 건 주로 어디서 보냐면 광고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요. 영화 같은 데도 종종 나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야간 투시경 같은 거 있죠. 그게 보통 적외선 탐지예요. 간단하게는. 그 다음에 적외선이라는 말을 또 자주 쓰는 분야, 내가 이제 찜질방 이런 데 가면 원적외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써붙여놓고 광고하고 그래요. 적외선은 그냥 사람 몸에서도 뿜어져 나와요. 어느 정도 따뜻하다 싶으면 그냥 다 나와요. 그 정도의 에너지, 굉장히 작은 에너지겠죠. 그죠? 그거 우리가 뭐 차단하려고 열심히 뭐 하고 그러지 않잖아. 그죠? 그 정도가 적외선이에요. 요거는 파시엘 계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비교하면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예요. 전자의 에너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를 얘기하면 자외선 쪽의 에너지가 큰 거예요. 파장은 누가 크다고요? 파장은 에너지랑 반비례한다 그랬죠.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에너지랑 반비례니까 자외선이 짧고 적외선이 파장이 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전자전이라는 말로 설명해요. 전자전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 전자 껍질의 수를 아까 영문자, 소문자로 한 글자로 쓴다고 했어요. 주양자수 n, 주양자수라고 읽어요. 주양자수가 변한다를 전자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랑 구분해서 부르는 거냐면 1번 껍질에서 전자가 빙빙 돌아. 그건 전자전이라고 안 불러요. 하나의 껍질에서 돌고 있는 건 전자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전자가 움직이는 방법 중에 하나의 껍질에서 빙빙 도는 거 말고 껍질에서 다른 껍질로 움직이는 거, 껍질 번호가 바뀌는 거, 이걸 전자전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전자전이가 일어날 때 껍질마다 에너지가 다르니까 그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라이먼 계열은 어떤 전자전이에서 방출되는 빛이냐면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1번 껍질로 떨어지면 여기서 나오는 빛이 라이먼 계열의 선 스펙트럼들이에요. 선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럼 뭐 2번에서 1번, 3번에서 1번 이런 식으로 선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발머 계열, 그러면 에너지가 높은 영역에서 2번 껍질까지 움직이면 그때 방출되는 빛이 가시광선. 여기는 뭐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이런 빛들을 쭉 묶어놓으면 그게 발머 계열인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3번 껍질까지 떨어지면 적외선이 나옵니다. 요거는 요만큼은 그냥 외워줘야 돼. 요거는 안 외우면 문제를 읽을 수 없다 약간 그런 상태예요. 문제에서 이렇게 줍니다. 다음은 가시광선 선 스펙트럼 어쩌고저쩌고 줍니다. 아 가시광선이면 이거야 이거 2번으로 떨어진 거야. 이걸 외워줘야 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장을 해석할 텐데요. 파장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일단 순서는
파장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근데 에너지가 큰 쪽으로 가면 파장이 막 겹친다 그랬죠. 여기는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잖아. 순서는 무조건 파장이 긴 거부터 하는 거예요. 오케이? 큰 파장, 긴 파장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전이를 할 때, 여기서부터 전자전이를 찾는 게 해석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긴 파장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작은 빛 에너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양자 수의 변화가 한 칸만 일어나야 돼요. 한 칸만. 예를 들어서 문제에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아, 가시광선 선 스펙트럼이다. 가시광선 선 스펙트럼이다. 그 다음에 쭉 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면 일단 계열은 외우라 그랬죠. 그죠? 가시광선이다 그러면 아, 이거는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2층까지 떨어진 거구나. 2층까지 떨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됐니? 에너지를 잠깐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에 N은 2번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1번은 여기서는 생각할 필요 없어. 1번으로 떨어지면 가시광선이 아니야. 그 위에 3층 있고 4층 있고 5층 있고 이렇게 있겠죠? 됐어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빛들이 이렇게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가시광선이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4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면 가시광선이고요. 4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건 안 그렸어. 왜냐면 4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면 좌회선이에요. 좌회선. 그럼 이 중에 없어요. 4번에서 3번으로 떨어지면 그것도 가시광선 아니에요. 그건 적외선이에요. 오케이? 가시광선이다라고 하면 2번으로 떨어진 것만 모아놓았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 중에서 파장이 제일 긴 게 이거죠. 파장이 제일 긴 거. 그러면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가 제일 작아야 되는 거죠. 에너지를 제일 조금만 방출하려면 바로 위에 한 칸만 떨어진 거.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빛이 얘예요. 간단하게 쓰면 이거는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건 무슨 뜻이겠어요? 파장이 짧아졌다는 거는 요거보다 방출된 빛의 에너지가 크다는 거죠. 방출된 에너지가 크려면 더 위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3층 말고 그 다음 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4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됐죠? 그 다음 거 5층에서 2층으로, 그 다음 거 6층에서 2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7층에서 2층, 그럼 이거보다 파장이 더 짧겠죠? 여기서부터는 안 외워도 돼. 지금 제가 뭐라고 할 텐데 몰라도 돼요. 7층에서 2층 이렇게 가면 요 발머 계열에 포함되는 건 맞는데요. 발머 계열의 스펙트럼 중에서 요 4개만 가시광선이고 7번에서 2번 이러면 자외선으로 살짝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4개가 가시광선이고 여기까지만 나올 거예요. 발머 계열이다 그러면 이 옆에 몇 개 더 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해석은 긴 거부터 하시면 돼요. 무조건 파장이 긴 거부터 먼저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전자전이에 맞는 전자전이는 껍질 번호가 바뀌는 게 전자전이라고 그랬어요. 전자전이에 맞는 빛의 에너지가 있고 거기에 맞는 파장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걸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요거랑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죠? 요거를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하고 요걸 동그라미 니은이라고 해볼게요. 스펙트럼 선이 기억이 있고 니은이 있죠. 여기요.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전자전이가
얘가 4번에서 2번이고 얘가 3번에서 2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를 계산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빛의 에너지를 계산하는 연습. 자, 아까 에너지 뭐 공식 하나 있었어요? 앞에 전자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n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k 됐죠? 2번 껍질에 있으면 에너지가 얼마야? n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k 그죠? 3번 껍질이면 9분의 1 k, 4번 껍질이면 16분의 1 k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4번에서 2번으로 전자가 움직였다는 건 에너지가 16분의 1이었는데 마이너스 16분의 1이었는데 마이너스 4분의 1까지 에너지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값만큼을 방출한 거죠. 네? 방출 에너지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6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뺀 거예요. 거기다가 K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야? 16분의 1, 16분의 3, 4니까 16분의 3K가 나오겠네요. 됐죠? 똑같이 해볼게요. 그 K로 묶은 다음에 2제곱분의 1 빼기 3제곱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4, 36이 4와 9니까 36분의 5K 이렇게 됐어요? 요 빛의 에너지가 여기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예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에너지하고 파장은 반비례 관계라고 했죠.